필수 예제 11번입니다.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-n항까지 합이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때 배웠었는데요. 일반항 AN은요. SN 빼기 S의 n-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두 번째 항부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고 첫 번째 항은요. S1의 값으로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전에 배웠었습니다. 이 내용은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항 AN은요. S의 n 빼기 S의 n-1로 구할 수가 있어서 이 n자리에다가 처음에는 n을 넣어주고요. 두 번째 n-1일 때는요. 이 n자리에다가 n-1을 이렇게 넣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결국 5의 n제곱 빼기 1 빼기 5의 n-1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여기는 계산하면서 없어지고 얘는요. 밑이 똑같기 때문에 n-1로 묶어주면 앞에 있는 친구는 5의 1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면서 결국 4 곱하기 5의 n-1이라는 일반항이 나왔습니다. 단 이것은 두 번째 항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고요. 첫 번째 항은요. S1 값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항은 S1이기 때문에 이 n자리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5의 1제곱 빼기 1이 돼서 4가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일반항이요.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부터 이 4라는 값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구해놓은 일반항 4 곱하기 5의 n-1에 n자리에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A의 1은요. 4 곱하기 5의 0제곱이라서 4가 나오죠.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일반항식이요. 첫 번째 항이 4다라는 올바른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에다가는 일반항은 4 곱하기 5의 n-1이다. 그저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도 일반항을 Sn 빼기 S의 n-1로 구해주시면 Sn은 그대로 주어진 식을 써주시고요. S의 n-1이라는 것은 요 n자리에 n-1을 대입하시는 거니까 2의 n-1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2의 n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의 n-1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이쪽 부분은 계산이 돼서 없어지고요. 결국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-1만 나오는데 밑이 똑같으니까요. 작은 지수로 묶어주시면 2의 1제곱 빼기 1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항이 2의 n제곱 빼기 1이 되고 이것은 두 번째 항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인데요.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요. S1 값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서 이 주어진 관계식의 n자리에 1을 대입해서 2의 1제곱 플러스 3, 5라는 값을 얻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구해놓은 일반항은요. 2의 n-1제곱이라는 것입니다. 그럼 여기다가 n자리에 1을 대입해서 과연 그 결과가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5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n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 2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죠. 지금 여기서는 첫째 항이 1이라고 나왔고 실제 첫째 항은 5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해놓은 일반항은 첫 번째 항부터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. 따라서 답에다가는요. 두 가지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항은 2의 n-1로 구할 수 있고 단 이것은 두 번째 항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며 첫 번째 항의 값은 5입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기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에 따라서 왜 어떨 때는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쓸 수 있는 일반항과 첫 번째 항이 다르게 나오지 궁금하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. 제가 이미 등차 수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. A1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S1 빼기 S0가 돼야 합니다. 근데 S0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 값은 늘 0이 나와야 문제가 없는 거죠. 그럼 이 부분은요. 이 주어진 문제에서 S0의 값을 구해보시면 당연히 이 궁금증이 풀립니다. S0는요. n자리에 0을 넣은 거기 때문에 0이 나오죠. 여기서는 0번째 항까지 합이 0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
이 위의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S0가 0이라는 것은 아무런 모순도 생기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. 이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. n자리에다가 0을 넣어서 S0 값을 구해보시면 2의 제로 플러스 3 잘하는 값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. 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어떻게 4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? 아무 항도 더하지 않은 것인데.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식에서 A1이라는 첫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이 뒤쪽 부분에서 모순이 생겨서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구했던 AN은요. 첫 번째 항에선 쓸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항부터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반드시 따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발견되는지는 궁금증이 잘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.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반항을 구하시면 첫 번째 항도 반드시 구하셔서 여기다가 대입한 첫 번째 항과 내가 S1으로 구한 첫 번째 항의 값이 일치하는지, 일치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답을 하나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내가 구한 일반항에다가 1을 넣어놓은 값과 S1으로 구한 첫 번째 항의 값이 불일치한다. 이때는요. 일반항만 답에다 작성하시면 안 되고 일반항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을 써주시고 첫 번째 항은요. 따로 기재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.